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세무사 2차 유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앞서서 일단은 저희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수업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유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좀 동차 강의에서 다룬 내용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일단 유예 강의에서는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이 원래부터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좀 저희 교재도 2차 시험 연습자 교재도 좀 보강을 많이 해서 거의 뭐 중급 회계 주제는 회계사와 비슷할 정도로 많이 보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뤘고요. 그래서 유예 강의에서는 그런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이제 개념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합니다. 근데 동차 강의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념은 좀 제외하고 지엽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좀 제외해서 동차 강의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유예 강의는 한 2부터 완전 기초적인 개념 이런 건 못 하고요. 한 2부터 10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차 강의는 한 3부터 7까지 이 정도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좀 정리해 드릴 거고, 물론 유예 강의에서 다 개념 설명하진 못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도 감가상각에서 정해법, 정률법 이런 것들까지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빼고 진행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학생분들께서 이제 뭐 당연히 2차 유예생이시라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차생이라면 동차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1차 시험을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초시생이신데 이 강의 새로 듣는다. 그래서 저희 보통 세무사는 5월이 아니죠.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심화 강의 많이 들으시죠? 그 심화 강의 대체에서는 유예 강의 들으시거나 뭐 재생분들도 유예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공부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면 동차 강의로 빠르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공부 좀 깊숙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예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다 다룬다는 거. 그래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릴 겁니다.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98% 정도 풀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아프니까 요 수업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일단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당연히 이론 설명하고 문제 유형 분석하고요. 문제풀이 틀, 와꾸라고 하죠. 문제풀이 틀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모든 저희 재무회계 이 수업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특히 유예 강의는 요 문제풀이 틀 그리고 문제 유형 분석 요 두 녀석에 좀 힘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론 설명을 통해서 이해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 이해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실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 이론 내용을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거고, 그래서 그 문제 유형별로, 그래서 뭐 재고산 파트라고 한다면은 저희 취득원가 계산부터 해서 그 단위원가 계산하고 기말재고 평가하고 매출원가 계산하고 뭐 기말재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소매주거법이나 아니면 농리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별로 각각 써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풀이 틀. 그래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빠르고 기계적으로 실수 없이 문제 풀 수 있게 그 문제풀이 자료를 정리하는 틀을, 와꾸를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로 연습 통해서 이 문제풀이 틀을 좀 다듬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잘 안 하시는 게 얘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이 부분. 그래서 이론 내용 이해 잘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 연습을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물론 개념에 기반이 돼야지 문제풀이도 잘하고, 그죠? 그다음에 응용된 문제 잘 풀 수 있는데, 근데 개념만으로 되는 시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험을 볼 때는 개념은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죠? 저희가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풀 때는 이 개념 하나하나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나요?
아닙니다. 그죠? 이미 여기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체득이라고 하죠. 체득. 나도 모르는 새에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더 나가서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개념만으로는 문제풀이가 되지 않는다. 개념 아무리 하셔도 문제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념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걸 더 나아가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2차 시험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개념을 다루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개념 설명도 다 충분히 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요 시험을 보실 때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보실 때 이게 있죠. 안다, 모른다의 개념과 내가 그걸 인지한다, 인지 못한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모른다는 걸 압니다.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좀 공부해서 문제가 좀 풀리는구나 라는 거에 이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좀 고민하면서 풀면서 정답 맞춰보니까 이거 맞았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답 보면은 뭐 알 수 있겠지? 아리까리한데?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모르는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이제 아는 단계로 갑니다. 근데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얘예요, 얘. 내가 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풀려요. 그걸 체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냥 생각을 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원래 마치 권투 선수들이 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주먹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도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다. 이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이 상태까지 가시려면은 개념을 주구장창 보신다고 이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죠? 개념이 이해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 연습까지 그게 무르르듯이 당연히 그 순서대로 그죠? 자동으로 손이 나가듯이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개념 단계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는 유희 강의에서는 이렇게 문제 유형 분석하고 문제 유형별로 문제풀이 틀을 정리하는 연습을 잘 할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문제 구성이 필수 문제, 유해 문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요 기본 문제, 필수 문제 바운더리를 엄청 늘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유해 문제에 들어갈 그런 주제들도 그냥 기본 문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 2차 시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년도? 1년도? 이때부터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죠? 그때부터 뭐 이상한 파생 상품 이런 거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범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좀 범위를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해생분들은 당연히 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동차생분들은 정말 이제 다 보셔야 됩니다. 유해문제는 정말 지엽적인 부분만 빼놨기 때문에 기본 문제까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차생분들도 필수 문제를 필수 문제 한번 보면 안 되나요? 필수 문제 리스트 또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뭐 만들어줄 수 있죠. 요 기본 문제 중에서도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필수 문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봐서 합격할 수 있겠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요 강의 끝나면서 좀 필수 문제 아니면 동차 시기 때에서 필수 문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당연히 합격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60점 만점에 제가 볼 때는 그거만 보면은 한 20점, 30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유해라고 표시하지 않은 문제는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 저희 교재는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 3판 요거 초록색이랑 그다음 기출 솔루션 세무사 재무회계 연습 4판 요거. 그래서 말씀드릴게 저희 요 책 이름들이 이 이론 솔루션 요 한 책만 쓰지만 기출 솔루션은 제 책의 모든 이름을 쓰거든요. 모든 이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기출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세무사 재무회계 연습도 있고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연습도 있고 또 공인회계사는 중급 고급 두 개죠. 그죠? 그리고 객관식 기본이랑 객관식 심화 다 기출 솔루션 책이에요. 그래서 기출 솔루션 몇 장에 몇 페이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모릅니다. 기출 솔루션 무슨 책인지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론 솔루션, 기출 솔루션 책 그리고 제 필기 노트
또 같이 드릴 텐데요. 필기 노트는 이 앞에 있는 판서를 프린트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수업이 그렇다고 편하지 않죠. 이거 만드는데 거의 뭐 한 4시간 걸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제 편의를 해서 일단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를 중간중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판서가 거의 대부분 여기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 필기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수업 편안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판서하지 마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듣다 보면은 제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딱 뒤돌아보면 학생분들이 이러고 필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 수업 안 듣고 설명 안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기한 게 나중에 뭘 설명한 것인지 무엇에 대한 필기인지 전혀 감 못 잡고 그냥 그 필기가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 때문에 너무 수업 시간 허비하지 마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필기 노트에 썼던 내용들은 반드시 이론 솔루션 책에 단거나를 하셔야 됩니다. 단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단거나가 꼭 필요해요. 단거나가 왜 필요하냐면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 합격의 최소 필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격하려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합격하려면 최소한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저희 그 전체 2차 과목 전체 그래서 회계학 1, 2부 세법학 1, 2부 얘네들을 최소한 시험 전날에 전체 과목을 1회독 하시는 거예요. 그죠?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 모든 과목들을 시험 전날에 1회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세법학은 잘 까먹으니까 시험 전날에 보고 나머지 회계학 1, 2부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랑 세법은 시험 전전날에 봐야지. 그래서 시험 전전날에 본 거 그리고 시험 전날에 본 거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현장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시험 전전날에 본 재무회계 원가 세법은 세무회계는 분명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안 보면은 이거 다 까먹죠. 그죠? 심지어 그날 오전에 본 게 오후에 다 휘발이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할 양이 많고 휘발이 잘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전날에 보지 않으면은 다 까먹어요. 그럼 저희가 할 건 뭐냐면 시험 전날에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시험 전날에 여태까지 그 2차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이 연습서랑 뭐 각종 GS랑 전국 모의고사랑 이런 거 다 들고 와서 보실 건가요? 그게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이거 한 거 아무리 출연해도 이거 한 거 보려면은 최소한 8시간 걸릴 텐데 뭐 재무회계 8시간, 원가 4시간, 세무회계 뭐 12시간, 세법학 12시간 하면은 뭐 하루가 모자라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보셨던 모든 내용들, 연습서뿐만 아니라 뭐 GS 모의고사, 객관시책 이런 데서 느꼈던 모든 그 나의 부족함, 실수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이론 솔루션 책에 다 옮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책 가지고 요 책 한 권을 보면은 여태까지 내가 한 3년, 4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론 솔루션 책에 다 녹아들어 있을 만한 그런 집대 선택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장 직전에 보시면은 연습서 한 권 풀고 뭐 모의고사도 보고 그 전에 뭐 다른 문제 풀면서 느꼈던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 다 메꿔줄 수 있게 회독이 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이제 그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은데,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책을 봐요. 그 책을 보고 다음 책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서 다음 책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책을 보시면은 책을 보고 나서 다른 책 넘어가시는데, 근데 그 넘어갈 때마다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을 다 버려 있는 거 똑같죠.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전에 봤던 책에서 했었던 실수를 똑같이 그 다음 책에서 합니다. 또 다음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책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온전히 내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흩어지고 다시 보고, 흩어지고 다시 보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책을 연습서 보고, 모의고사 책 보고, 뭐 GS 보고, 전국 모의고사 보고, 이런 이제 그 계속 공부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때, 그때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단권화 시키셔야지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단권화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험 전날에 1회독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흩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헛되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뿐만 아니라 이런 연습서에서 문제 풀면서 잘못된 부분들도 요 이론 솔루션 책에 단권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단권화할 때 좀 필요한 장비가 뭐냐면 리갈지입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포스트잇 많이 쓰시죠, 포스트잇. 근데 포스트잇은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붙이면은 뗄 때 끈적끈적하게 남아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데다가 다시 그 볼펜으로 쓰려면은 뭔가 좀 잘 안 쓰여지죠.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그 뭐 성향 때문에 전 리갈지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리갈지는 저희 다이소 같은 데 보시면 한편에 그 옥스포드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 패드인데 거기에 종이인데 여기 남색으로 이렇게 살짝 채워져 있고 옥스포드 쓰여져 있고 그냥 흰색 종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장씩 뜯었을 수 있어요. 한 장씩 뜯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 말고 딱 이론 솔루션 책에 여기 초록색 박스만한 저 리갈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사셔서 필기하신 내용, 나름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그 한 장에다가 이제 그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이론 솔루션 책에 껴놓으세요. 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파트에서의 FVOCI 채무상품의 손상이다. 그럼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느꼈던 그런 문제풀이 틀, 정리했던 것들을 다 그 리갈지 한 장에다가 녹여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솔루션에 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 솔루션 책에 정리를 쭉 해놓으시고 나중 되면은 이건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건 내가 잘못 정리했는데,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형들,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을 그 리갈지에다가 잘 이렇게 껴넣으셔서 정리하시고,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정리해서 필요 없는 내용이네, 그럼 버리시고,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뭐 추가해서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이론 솔루션 책과 리갈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집대선의 재무회계에 단권하는 책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시험 직전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은 단권화를 위한 책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 기출 솔루션 책. 요 기출 솔루션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름이 기출 솔루션이니까 기출 문제만 들어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기출 문제의 베이스지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 기출에 죄송합니다. 안 나왔던 주제들은 제가 자작 문제를 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모든 저희 이 그 재무회계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죠. 무슨 얘기냐? 재무회계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근데 실제로 저 시험에 나왔던 기출되었던 주제들을 보면은 얘 나왔었고 얘 나왔었고 얘 나왔었고 이런 거 나왔었다. 그럼 나머지 친구들 안 나왔던 주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문제를 차곡차곡 다 꼼꼼히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기출 솔루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출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기출 문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출 문제 나오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해놓은 문제들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고요.